안녕하세요, 거인 여러분. 돈에 대해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통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캐시플로우 게임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1단계 게임에서 1시간 이내에 연속으로 3번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 게임을 반복하여 연습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우리 뇌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그런 순간들을 기회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 두뇌를 트레이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연봉이 높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자산가가 아니면 결국 다 같은 쳇바퀴 도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부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관점을 확장시켜 보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이 마치 부루마블 게임처럼 순간적으로 즐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내 현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통제할 수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달고 살게 되겠죠.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게임 전후에 진행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현실에 적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총 2가지의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가운데 이 원 모양이 1단계 다람쥐 쳇바퀴이고요. 이 쳇바퀴를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2단계 게임을 하게 됩니다. 네. 게임판에는 G 모양의 말을 올려두고 주사위를 돌려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치즈나 아니면 도토리를 이 2단계 판에서 분홍색이 꿈인데요. 이 꿈에 올려두고 꿈은 어떤 꿈을 꿀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꿈에 도달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꿈에 대한 목록은 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게임판 위에는 이렇게 4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이 쳇바퀴 안에서 초록 색깔의 초록 색깔 칸을 밟게 되면 이 2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켓이라고 써져 있는 이 파란색 칸을 밟게 되면 마켓 카드를 뽑을 수가 있고 이 분홍 색깔 두데드라고 써져 있는 이 칸을 밟으면 이 카드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꿈에 이렇게 치즈를 올려두었으면 12가지의 직업 중에서 하나의 직업 카드를 뽑고 재무제표를 적으시면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게 됩니다. 네, 1단계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이 게임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 먼저 페이데이. 이 페이데이는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에 도착하거나 지나가면 재무제표에 쓰인 월별 현금 흐름을 받게 됩니다. 이 현금 흐름은 직장 월급이 아니라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캐시플로우입니다. 이 쳇바퀴에 도는 동안에는 본인이 스스로 월급 주세요라고 은행에 요청을 해야지만 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월급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월급 얼마 주세요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초록 색깔은 기회 카드입니다. 이 칸을 밟게 되면 빅딜이나 스몰딜 카드를 선택해서 뽑을 수가 있고요. 이 카드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업 등의 여러 가지 투자 기회가 있는 카드들입니다. 이 2가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스몰딜에는 5,000달러까지의 금액에 달하는 그런 투자 가능한 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빅딜에는 6,000달러 이상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금 상황을 고려하여서
빅딜을 할지 스몰 딜을 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카드. 시장 카드는 게임 참여자의 금융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사건은 참여자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미 사신 분이 있다면 부동산을 이때 팔 수 있는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겠다, 얼마 가격에 사겠다 하는 그런 구매자가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나오면 부동산을 팔아서 매매 차익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카드를 뽑는지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카드, 노데드 카드는 지출 카드인데요. 여기에서는 현금을 지출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카드입니다. 반드시 그 카드에 적힌 금액을 은행에 내야 하고 혹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있는 이거는 자선인데요. 이 칸을 밟으면 자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입니다. 총 수입의 10%를 은행에 내고 다음 차례부터 3번의 턴 동안에 주사위를 2개까지 굴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 2개를 굴릴 때에 월급날을 더 많이 지나갈 수, 12까지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탄생 이 부분을 밟으면 재무제표의 지출 칸에 자녀 양육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3번까지 밟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밟아도 더 이상 아이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리해고 칸인데요. 이 칸을 밟으면 총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불하고 2번의 차례를 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다가 2번째 2단계의 자산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무제표 쓰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재무제표를 처음 쓸 때는 괜히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은 직업 카드이고 오른쪽이 게임의 재무제표입니다. 왼쪽에 쓰인 숫자를 전부 모든 숫자는 다 이쪽에 옮겨졌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네, 그래서 1번에는 이렇게 수입, 직장 월급이 있으니까 여기 직장 월급이라고 쓰인 부분에 3,300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세금에는 세금이라고 써진 부분에 500 똑같이 이렇게 옮겨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없는 것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그냥 안 쓰시면 됩니다. 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채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업 칸에는 직업 카드에 쓰여져 있는 직업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꿈에는 치즈를 올려놓은 그 꿈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내가 잘 쓰는지를 봐줄 오른쪽 사람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머지 숫자도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숫자들은 1단계를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니까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여기 첫 번째 칸은 직장 월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 월급이 얼마인지를 쓰여져 있는 게 되고요. 노동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일을 해야지 버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소득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이 칸이 비어져 있고 직장 월급에 대한 수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분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을 구입하여서 이 자산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월급과 자산소득을 합친 금액이 아랫부분에 총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칸, 이 부분은 총 지출은 여기에 있는 모든 지출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매달 받는 페이데이에 받는 돈이 계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첫 번째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총 지출보다 자산 소득이 많으면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더라도 직장을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이 지출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에서 탈출해서 2단계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1단계 아까의 그 재무제표를 뒤집으면 뒷장에 2단계 게임표가 있습니다. 그 게임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G 인형은 빠른 트랙의 시작점으로 이동해서 테두리에 있는 빠른 트랙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빠른 트랙은 기본적으로 항상 2개의 주사위를 던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4가지의 카드는 더 이상 뽑지 않고 그 전에 쓰던 재무제표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단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1단계 재무제표를 뒤집으면 이런 게임표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 탈출하는 순간 이제 어떤 것만 중요해지냐면 이 표에서 총지출보다 넘어선 이 자산소득 이것만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빠른 트랙에 있는 여기에 옮겨 적어 주시고요. 이 금액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100을 곱한 금액이 빠른 트랙에서 캐시플로우 데이에 받는 수익 금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게임에서 승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처음 시작한 캐시플로우의 금액에서 5만 달러를 추가하면 그러면 추가해서 캐시플로우를 받게 되면 게임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총 2가지인 겁니다. 꿈에 도달해서 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 꿈을 사거나 아니면 처음 받았던 이 캐시플로우보다 5만 달러를 추가로 캐시플로우가 더 생겨서 받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5만 달러를 추가한 것을 여기에 또 써주시면 되고요. 또 이 처음 받는 이 금액을 여기에 그대로 캐시플로우 날 소득 여기에 또 적어주시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사업체를 사시게 되면 여기에 현금 흐름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캐시플로우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시플로우 2번째 단계를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승리까지 갈 수 있도록 살펴볼게요. 네, 먼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캐시플로우 데이를 도착하거나 통과할 때 은행에서 이제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1단계와 다른 것은 까먹어도 은행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은행이 항상 챙겨주게 됩니다. 네,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이 캐시플로우의 데이에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초록색 부분이 됩니다. 착수금을 지불하고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한번 누군가가 구입을 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탈출한 사람이 많은 것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꿈이 되는데요. 여기에 각각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에 이렇게 치즈나 도토리를 올려두게 되겠죠.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꿈에 해당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꿈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있다면 꿈을 사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참여자가 내가 원하는 꿈을 밟게 되면,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꿈의 비용이 100%가 인상이 됩니다. 한 번 밟을 때마다 100%가 인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밟으면 200%가 인상되고, 세 번 밟으면 300%가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기 전에 먼저 꿈을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선인데요. 10만 달러를 내면 자선을 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차례부터 주사위를 1개에서 3개까지 선택하여서 마음대로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무조사인데요. 여기에 도착하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도 현금의 절반을 은행에 지불해야 하고요. 이혼에 걸리게 되면 모든 현금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조심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고 행복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꿈도 이뤄보시고, 그렇게 내 잠재된 의식을 깨워서 현실에서도 꼭 꿈을 이루는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캐시플로우 게임 세미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